안녕하세요. 삶을다 역수론의 원장 하광식입니다. 한동안 그 방송을 한참 안 했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그, 많이 연구해서 저기 했던 우리나라의 국기죠. 국기 이제 태극기의 그 원리와,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연구해서 개발해서 만든 이 팔정기의 원리, 그런 것을 좀 해설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태와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호인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그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역학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만든 것이 팔정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정기라고 지었는데, 이 팔정기라는 이유는 이제 원래 이 태극기를 만든 이치가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우선 여기 가운데 이제 중심원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없어진 상태고, 그냥 색상들이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궤,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이 네 개, 4궤라고 죠. 건공감리라고 뭐 태극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 궤의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색상과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가운데 원에 이제 원도 색상이 바뀌고 가운데 이렇게 나눠진 게 하나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을 한번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한번 해설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 블로그인데요. 그 블로그.naver.com 3일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장명소로 시작해서 역수론을 하는데, 삶이 일어나다는 이제 일다라는 게 이제 약한 것이 이제 일어나다, 아니면 이제 없던 것이 생기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말이에요. 이제 일다라는 게. 그래서 삶이 일다, 삶이 생기다, 삶이 일어나다, 아니면 삶이 좀 나아지다, 어디 좀 아픈 데라든가 뭔가 좀 뭐 강한 부분, 약한 부분, 그런 거를 조절을 해서 잘 조절을 해서 그거를 삶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역학의 목적이에요. 역학이라는 공부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양 철학, 이제 우주 이치 진리를 이제 학문으로 돼 있죠. 그 선조들이 학문으로 만든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이치적으로 해서 따져서 음양오행이라든가 그런 걸 뭐 왕세강약, 희용기구 뭐 이렇게 그런 걸 따져서 이제 뭐 사주명리학이랑 그런 걸 해서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잘 조절을 하는 게, 조절을 해서 이제 자연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기운들을 조정을 해서 적절한 기운을 만들고 조화롭게 해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역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 철학의 나라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요걸 제 블로그가 좀 이전했어요. 원래 HALYONG에서 이제 하룡이라는 블로그였는데, 삶일다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이전해서 이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제 정리를 하다가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색상이라는 게. 색상의 색상, 그 다음 명도, 채도,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밝기와 어두움, 그런 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팔정기고. 자, 우선 이제 대한민국이란 이제 국호가 과연 언제부터 이제 생긴 건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생겼는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우선 살펴봐야겠죠. 대한민국 이 태극기의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태극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돼 있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공산당이죠. 공산국가죠. 그 중국 국기를 보면 이제 빨간색이에요. 뭐 공산당 하면 혁명이죠. 혁명. 빨간색. 빨간색은 이제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이라든가 정렬 무슨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역학적으로 이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빨간색 공산국가이기도 하지만 중국도 빨간색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중국 국기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성홍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산당 국가는 거의 빨간색을 위주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잠시 그 보면은 제가 중국 국기를 빨리 뭐 제가 꺼내고 있는데, 자, 이게 중국 국기입니다. 이 오성홍기라고 해요. 중국 국기는 별이 5개예요. 오성 별 5개로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홍색 국기로 됐다 해서 오성홍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국가는 공산당의 5개의 계급과 빨간색의 민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장기를 볼까요? 일본에 있는? 일본은 뭐죠? 가운데 큰 빨간색 원이요.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탕이 전부 다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중심적인 이제 중심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기라든가 그 나라의 그 상징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나라의 형세라든가 그런 이제 운에 따라서 그런 국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 사주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운이 좋으면은 이제 좋은 운의 형상을 갖고 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운의 형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제 성명학이라든가 뭐 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풍수상이라든가 여러 상을 볼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바로 잡고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게 또 역학의 이제 또 그거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의 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38선이죠? 휴전선이라고 하죠, 지금은. 휴전선인데 이제 이 서쪽이죠, 서쪽. 서쪽이 약간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저기 강원도 쪽, 동쪽이 우리 남한이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태극 모양하고도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땅이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탕은 흰색이라서 이게 원래 이제 백의민족 이제 우리 조선시대는 뭐죠? 조선시대 지금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그 하얀색 하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얀색이라는 건 뭐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 그 선비정신 있죠? 하얀색 그 강한 선비정신. 그래서 이제 뭐 흔들림 없고 강하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사상을 꺾을 수 없느니라. 이제 그런 게 이제 양반의 사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원래 이제 그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를 보면 그, 그 조선시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이제 뭐 이성계가 이제 태조죠. 태조고 해서 쭉 시작했는데 항상 그 어떤 정권이 시작하려고 하면은 무슨 상징성을 이제 제시해요. 그 다음에 명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통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이런 걸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새롭게 신비주의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흰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눈부시잖아요. 흰색이라는 건 눈부셔요. 그래가지고 이 태양처럼 태양이 눈부시잖아요. 태양을 제대로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태양의 그 눈부신 그 색상 그런 거를 이제 흰색으로 표현해서 흰색 옷을 굉장히 신성스럽고 굉장히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 높은 그런 걸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흰색을 주로 선호했었어요. 그런 시대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방백위민족이라고 했어요. 항상 흰색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빨래터에 가면 이제 방망이로 계속 빨래 옷을 삼배옷이랑 그런 것들을 두들겨 팬 다음에 잿물 가지고 빨래를 해서 때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다시 해서 입고 했죠. 역사라든가지 문화, 그다음 환경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문화라는 게 계속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극기를 보면 현재 지금 이 태극기가 만들어진 게 1800년대예요. 1880년대예요. 1880년대는 이제 조선시대, 조선말 이제 고종시대예요. 조선말의 고종왕이죠. 고종왕이 이제 시대였어요. 그래서 국기가 없는 조선에 서구 문물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일본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붙어졌다. 자, 이때 일본은 이미 한참 전 이제 서양에 이제 서양 세력이 일본에 먼저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일본이 다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변화하다가 일본에서는 전국 통일을 했죠. 통일을 하면서 힘을 모아서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이 힘이 약하고 하니까 당시 그때 사대 양반놀이하고 전 국민의 전 인구의 70% 이상이 70% 정도가 양반이었어요. 전부 이제 양반이 최고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논도 팔고 이것저것 돈을 써서 양반을 샀어요. 조선 말기에는요. 천민이 너무 대접을 못 받고 너무 무시를 받으니까 천민은 아예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에 따른 한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양반을 샀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에는 양반이 10%도 안 됐어요. 전 인구의 10%도 안 됐는데 양반이 이제 70%가 됐어요. 7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양반이에요. 전부 다 양반이다 보니까 노비라든가 천민이라든가 뭐 중인 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양반 행세만 하니까 뭐 총칼이라든가 뭐 논밭이라든가 뭐 일구는 사람도 없고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국력이 없는 거예요. 군사도 없고 군인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이 봤을 때 쟤네들은 말만 하는 놈들만 잔뜩 있네. 그래서 이제 툭 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쳐들어온 거죠. 자, 일본이 이제 오면서 일본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일본하고 이제 서양에서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뭐 몇 번 계속 쳐들어오죠. 와가지고 이제 뭐 조약을 맺잖아요. 맺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일본 국기랑 이제 그때는 일본에서 일장기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일본에도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때 서양에서는 이제 깃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깃발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국기라는 게 이미 도입이 돼서 만들어주고선 국기라는 걸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일장기를 만들어서 일장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협상을 하고 항상 나라와 나라가 협상하고 저기 할 때는 항상 이 국기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때는 그때 국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일장기를 가진 이제 일본이 들어오면서 고종이 딱 보니까 이제 왜 너네 국기가 없냐 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고종이 이제 그때 왕족 신하였던 친척이죠. 고종의 이제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여동생의 왕비의 여동생이 공주의 이제 남편이죠. 박영효라는 이제 신하를 통해서 그 국기를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박영효가 이제 국기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동양 철학하고 뭘로 만들까 하겠죠. 이제 자세한 건 저도 이제 못 봤는데 동양 철학, 동양의 나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성리학이라든가
조선시대는 그 동양 철학 성리학의 나라죠. 성리학은 이제 우주, 소우주를 따지고 음양오행이라든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기론 이제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제 동양 철학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태극, 태극과 팔괘, 주역을 도입해서 이제 태극기를 국기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이제 발상을 해서 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태극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원래 처음에 태극기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고종이 만든 게 처음 이제 그 박영효 태극기보다 최소 2개월에 앞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그래서 여기 이제 1884년에 제작된 이 박영효가 만든 태극기 전에 2개월에 앞서서 이렇게 막 회오리 발음처럼 해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국기가 먼저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84년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순실학교 태극기에서 이렇게 태극기가 굉장히 여러 번에 의해서 거쳐서 이제 변형이 돼요. 1919년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923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이제 걸었던 태극기,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이제 1941년에 안창호 부인한테 이제 보냈던 친필 서명 태극기, 그 다음에 이제 1950년에 학도병 서명 태극기,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죠. 그 다음에 1950년 이후에 이제 현재의 태극기로 굳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박영효라는 사람이 이제 그 태극기 시초로 해서 만들었는데, 고종이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 4궤가 아니라 8개, 8개를 넣었어요. 8개. 태극 마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궤를 8개를 그려서 해서 태극 8개로 만들었어요. 태극 8개. 태극 8개 길하고 이제 태극 8개 길을 만들었는데 고종이 딱 봤더니 너무 복잡해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다 간단해 보이는데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국기가.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만든 게 4개를 뺐어요. 그래서 태극 4개가 됐어요. 4궤. 그거를 이제 현재 태극기가 된 건데 간단하게 만들려고 해서 이제 4개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4궤만 현재 그 4궤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고종이 또 이제 나라 이름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아침 조자에다가 그 빛고울 선자죠. 그래서 아침에 그 고운 나라, 아침이 고운 나라.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조선시대는 굉장히 부지런한 하는 그 뭐야 동쪽의 나라에서 이제 부지런한 그 근면하고 그런 이제 그런 거를 항상 그 사람의 덕목으로 항상 삼았죠. 충효열 뭐 이제 그런 걸 많이 저기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지은 국호 이제 국명이 이제 고종이 힘이 없고 막 그러다니까 일본이랑 이제 막 너무 저기 하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는 그 중국하고 굉장히 우호 국가였죠.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황제를 따라서 만든 것이 이제 제국인데 황제의 나라에서 이제 제국이라고 했어요. 제국. 근데 이제 이 정통성을 이어야 되니까 항상 나라 이름을 줄 때 항상 정통성을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은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쫙 보다 보니까 그 옛날엔 고조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오다가 삼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삼한. 그 고종이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나름. 하여튼 그 그 이 한이라는 한자는 근데 이제 그 깊숙하게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워낙 시대가 저기 해서 알아보고자 하면은 사실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이 한이라는 글자가
그 제사장 한자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신분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 가장 인간에서 그 제일 높은 사람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하늘과 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고조선이나 이제 뭐 조선시대는 항상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이제 사람이 항상 그 나라의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그 현재 지금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한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만이 이제 마한, 변한, 진한 이것도 그 이 한자예요. 근데 이 한자가 또 몽고로 넘어가면서 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제 칸은 왕이다. 이게 이제 고조선 이때부터 이제 유래된 건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칸이라는 게 그 뭐 징기스칸 같은 경우 있죠. 징기스칸 몽골을 다 평정한 거의 뭐 세상을 다 평정한 그 몽고의 왕 징기스칸. 그래서 이제 칸이라는 게 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통해 있다는 거는 하늘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가장 높은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만을 다 통틀어서 다 합친, 그래서 큰 대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한자,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삼한을 다 통틀어서 합친 황제의 국가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요. 한번 이렇게 국원을 한번 전환시키면서 새로 한번 강대국이 한번 돼보고자 했던 이제 고종의 노력이 보이죠. 그러나 이미 국군은 군인도 없고 뭐 농민도 없고 천민도 없고 중인도 없고 굉장히 그 국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말만 하고 이미 그 성리학에 대해서 성선설이니 서각설이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게 당파 싸움이죠.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에 하느라고 바쁘고 이게 하나도 전부 다 자기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그렇게 싸움만 하고 있으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냥 와서 꿇어 하면 꿇어야죠.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나라가. 그래서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한일합방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년간의 한일합방 시기에 이제 만주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김구 선생이 봤을 때 황제 제자를 빼고 백성민자. 그 조선은 어떻게 보면 백성을 생각해야 된다. 백성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김구의 선생의 마음이겠죠. 이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다. 그러니까 너무 그 백성을 무시하고 너무 그 양반 위주의 세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양반이라든가 황제라든가 그런 이제 왕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백성민자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 대한민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민자로 넣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지금 98년이 이제 됐죠.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때 만들어져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98년이 됐어요. 2년 후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태극기라든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게. 자, 근데 이제 한 나라의 그 이름과 대한민국 이름과 그 다음에 상징성인 이 태극기, 국기 이러한 것들이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현재 태극기와 이제 대한민국의 상징 그림과 이름으로 인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된
휴전 국가 상태,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에도 불구하고 이혼율, 사망률, 행복지수가 개발되는 것보다 뒤떨어지는 이유, 연관관계. 물론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서 한일합방이 끝나고 나서 거의 뭐 한글에다가 뭐 우리나라의 말, 언어, 문화,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거의 짓밟을 대로 짓밟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일본 놈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똑똑하고 또 얼마나 잔인했냐면 뭐 이름부터 일본 이름으로 우선 창씨개명 다 시켰죠. 이름을 다 일본어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 자체를 다 없애버리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화, 그 언어라는 게 사실 그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고구려가 굉장히 영토를 많이 넓혔던 것도 그 높을 고자에다가 글귀 구자에다가 아름다울 여자에서 고구려가 그 싸움을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높을 고, 글귀고 아름다울 여. 그러니까 글귀가 굉장히 높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글귀가 많이 아름답고 언어가 풍부하고 그다음 문화가 풍부하고 교육이 풍부하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쌓이게 되고 힘이 쌓이고 커지다 보니까 그 힘으로 더 다른 쪽으로 이제 팽창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 언어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성이 있는데, 자, 이 박영효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제가 풀어봤어요. 장명학적으로. 순박할 박자에다가 헤엄칠 영자에다가 효자 효자예요. 자, 이런 건 이제 그 장명의 이제 전문 분야인데, 그, 자, 박영효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그, 일본 군대와의 큰 충격을 받고, 그때 시대에 이제 개화운동을 몇 번씩 하려고 했어요. 그때 조선시대에 그것을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본의 그 근대화의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이제 계속 바꿔야 된다 했지만 이미 그때 이제 안동 김씨 세력 이제 뭐 엄청나게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양반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저기 했죠. 그래서 너무 세국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 무시했죠, 너무.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이제 프랑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툭툭 쳐들어오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서 물러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박용효라는 사람의 이름을 잠시 풀어보면 순박할 박자에다가 그 헤엄칠 영자에다가 효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푸는 게 나무 목자에다가 이제 칠복자 한문에 그 칙자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총이에요. 나무총이 나무총이 이제 물이 이제 헤엄칠 영이죠. 헤엄쳐 와서 흙 아래에 자식들을 묻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저긴데 전문가 분이라서 제가 뭐 자세는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그 시대에 어떤 이름들이 어떻게 이제 펼쳐지고 환경과 그렇게 벌어지고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잠깐 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여러 번씩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이완용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풀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완용 같은 경우에 오얀이치에다가 오얏나무에다가 완전한 완자에다가 쓸룡자예요. 오얏나무 이를 완전하게 끝나는 데 사용되다.
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는데 그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 장명학적으로는 굉장히 그 이름만 가지고도 굉장히 점을 보는 그 점술이라든 것도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가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성계 같은 경우에 오얏나무 이가 이루성 개수나무 개자에서 오얏나무는 이제 나무 중에서 약간 2등급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개수나무는 1등급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성계는 그 저기 변방 호족 그 고려 말기에 변방 호족 집안의 장군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 말기 그 또 좀 정치가 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학자들과 이제 그 선자들과 해서 운이 다 했죠. 구운이 다 했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정도전과 해서 그 이성계 아버지랑 해서 이성계랑 해서 이렇게 그 이성계 장군이 이제 위화도 해군하면서 고려를 쳐버리죠. 그래서 이제 왕족이 됩니다. 이성계가 왕족이 되죠. 그래서 이씨나라가 이제 세워지죠. 이제 이씨 오야나무가 이제 개수나무가 됐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변방의 호족 집안에서 왕족 집안이 된다. 이제 뭐 그런 이제 풀이를 했어요. 자, 현재 태극기 보면은 이제 이 이 주역이라는 게 주역 8개죠. 우리 태극기에 우선 이름이 태극기인데 태극이라는 거의 주역에서 무국, 태극, 환극 이렇게 되어져. 무국이라는 거는 그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에서 음과 양으로 나뉘죠. 빛과 어둠으로 나뉘면서 그 태극이 돼요. 이 태극이란 빛과 어둠이 나누면서 그게 계속 팽창이 되죠. 빛도 넓어지고 어둠도 넓어지고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뭔가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는 무극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음과 양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빛과 어둠. 뭔가 하나가 어두우면 하나가 밝은 것이고 어떤 게 밝은 거 어떤 게 어둡다고 얘기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뭔가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수로. 그것이 이제 극대화된 게 이제 태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원래 이 태극이라는 게 음과 양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원래는 그 동양 철학에서 역학에서 보면은 태극 마크라는 게 사실 원래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아마 이걸 처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만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태극이라는 게 그 달이 꽉 차서 보름달이 되면 달이 꽉 찼다는 건 보름달이 됐다는 거는 아주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팽창돼서 이미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팽창할 만큼 팽창이 돼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한쪽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줄어들기 시작해서 전부 다 줄어들고 해서 양기운이 빛이 하나도 없어지죠. 달이. 그러면 이제 달이 하나도 안 보여요. 손톱만큼 보이다가 그거마저도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면 다시 이제 빛이 다시 손톱만큼 반대쪽에서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양이 됐다가 다시 음이 시작되고 음이 되면 다시 양이 시작되고 양이 되면 다시 음이 시작되고 그런 이치를 이제 만든 게 그것을 이제 태극 마크로 요 그림을 그리는 게 그런 이제 우주의 이치를 그려놓은 게 이 태극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태극이라는 태극기를 이제 만든 거예요. 태극기랑 이제 주역에 8개를 넣어서.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떻게 얼마나 표현을 잘 해놨냐. 이게 지금 이 그림이 태극 마크의 그림이에요. 태극의 그림이에요.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이 하얀색이라는 거는 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하얀색은 빛이고 검은색은 어두움. 그럼 이제 빛은 양 플러스 양이라고 할 수 있고 검은색은 어두우니까 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두움. 빛이 굉장히 뚱뚱하게 꽉 찼을 때는 검은색 점이 있죠. 음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어두움이 꽉 찼을 때는 엄청나게 많을 때는 빛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이치를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게 태극입니다. 자, 이 태극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이치를 잘 한눈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이치를, 우주의 이치를, 음과 양의 이치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 태극임이에요. 근데 이 태극이라는 걸 이해를 그렇게 이제 박영효 씨랑 그때 그 시절 고종시대에 충분히 표현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뭐 시대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시대가 워낙 그 힘든 시대였고 그 국력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는 나라가 그만큼 부패면 부패 이미 다 망가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물론 이제 노력은 했겠죠. 노력은 엄청나게 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잘 못 해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게 이제 음양을 우리 식대로 이제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고종과 박영효가 이제 만든 게 사실 음양이 이렇게 막 팽글팽글 돌아가는 이렇게 음과 양이 그래서 이렇게 팽글팽글 돌아가게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개를 그렸는데 거기서 이제 4개를 빼서 4개를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곤감리 손진공태 중에 이제 건곤감리를 놓고 손진강태를 지운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시대가 얼마나 급박했어요. 일본은 계속 쳐들어오고 청나라도 쳐들어오고 뭐 내부에서는 그 양반들께 안동김 씨뭐 계속 당파 싸움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박영호는 막 이제 일본이란 나라 막 총부터 시작해서 힘이 어마어마해서 언제든지 쳐들어올 것 같고 이러는데 안에서는 이제 고종은 야 그럼 국기 빨리 만들어 하고 있고 국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조선은 그냥 버려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냥 해외로 갈 수도, 가서, 몇 번씩 이제, 하나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태극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일제시대에 거쳐서, 일제시대 때는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이 어떻게 천하 통일을 하고서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예전부터 죄를 짓거나 한 선비들이 양반이나 뭐 죄를 지면은 유배를 보내는 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섬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제라든가 신라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계속 무역이라든가 계속 교류를 했어요. 교류를 하고 침략해 오기도 하고 본토로 오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핏줄 같은 다 하나의 핏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삼국시대에 백제라는 나라가 굉장히 역학이라든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기문둔갑이라든가, 뭐 이제 하늘을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런 학문들이 역술, 천문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인데 그런 학문들을 일본이 가져가서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기문둔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그런 거를 발전시킨 상태였어요. 역학이라든가 이치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발전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집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완전 무장, 서양의 문물과 동양의 철학을 전부 다 혼합을 시켜서
국력이 강할 대로 다 강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통일시켰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성리학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태극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자, 근데 일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본 그 한일합방 됐을 때 산에 그 쇠말뚝부터 받기 시작했다 했죠. 명산이란 명산을 다 찾아서 풍수가들이 그 어마어마한 쇠말뚝을 박아서 그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들을,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일본 이름으로 다 창씨 개명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그 문화, 머리가 긴 것도 상투도 다 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꾸죠. 그래서 뭐 옷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전부 다 바꿔요.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의 아예 싹 정신, 혼 그런 거 아예 다 그냥 없애버리려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다. 일본으로 만들어버리려 했어요. 일본. 근데 이제 이 조선의 신명이, 조선의 이제 혼이 또 이제 독립투사들을 통해서 중국대로 넘어가고 또 내부에서 계속 저항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다시 우리나라를 찾게 되죠. 한반도에서 지금 이제 남쪽만 저희가 이제 남한에 살고 있으니까 남쪽 반으로 갈라져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라고는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형상에 따라서 이게 이제 1880년대 만들어서 1900년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격변이 돼요. 그때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그 전국적인 운동이 시작돼요. 근데 제가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미 조선 말기 시대 때 양반이 인구의 70%였어요. 그러면 이 농민과 일반 백성은 못 살아요, 사실. 이미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거의 뭐 이미 쥐가 그러죠. 쥐가 고양이가 하도 쥐를 이렇게 괴롭히면은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르죠. 궁지에 몰리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맨날 일만 해야 되고 먹고 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관군이라든가 이제 왕권에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지게 돼요. 1880년대 이 태극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예요. 한창 그때예요. 그래서 이 태극기가 나오면서 이게 왜 태극기랑 이제 그 시대라든가 환경에 맞춰서 이 태극기도 만들어지고 이 태극기가 그 시대의 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의 운에 맞춰서 그런 태극기, 국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도 계속 변화가 된 게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농민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남쪽에 이 관군 세력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북쪽과 남쪽으로 약간 나뉘면서 그 혼란이 이렇게 일으켜지는데,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1884년 제작된 태극기.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관군과 농민들과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되고, 농민들은 이제 관군을 때려잡아서 식량이라든가 무기를 탈취하고, 관군은 다시 역적이라고 해서 농민들을 때려 죽이고, 그래서 내부에서 이미 조선 말기에 내부에서 이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죽죠. 그러면서 이미 그렇게 완전 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이 그때 1910년 일본이 넘어올 때는 거의 뭐 서울까지 며칠 만에 그냥 다 함락했다고 그러던데, 부산 며칠 만에 그냥 싹 그 육지를 다 쓸어가면서 그냥 후 막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갔다고 그러던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그거를 뭐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다 요즘 못해서. 그래서 이제 한양까지 그냥 며칠 만에 다 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렇게 도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태극기의 모양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일본이 36년간 통치하죠. 한일합방 시대로 해서 이제 36년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1919년 이제 임시정부가 중국에서는 이제 만들어지고, 김구 선생과 독립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과 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외국에 요청을 하죠. 계속. 그때는 항상 중국하고 일본하고 엄청 싸우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됐었고, 나라가 된 지 한참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이제 먹으려고 일본이 계속 중국도 상하이 저 아래까지 엄청나게 중국을 계속해서 먹고 있었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했죠. 일본 놈들이 한반도는 이미 거의 전쟁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급지대. 조선의 여자들은 다 그냥 일본 군인의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다 보면은 정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안부로 쓰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미 총알바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 쓰이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인도 이미 중국도 굉장히 먹힌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김구 선생하고 이제 막 해외에 서양 세력에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질라드, 위그너, 아인슈타인 등 이제 막 핵 분열 실험을 하고 있었고 막 그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하다가 그렇게 이제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해서 이제 그런 게 있었나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가죠. 일본으로. 계속 일본이 이제 막 중국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어나가고 떨어지고 하니까 일본으로 가서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히로시마, 고쿠라, 니카타, 나가사키 네 곳에서 이제 한번 차례로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1945년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 한일합방이라는 나라였죠. 36년간 통치를 하고 있었고, 1945년 8월 7일 8월 15일 광복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제 B-29 폭격기가 이제 일본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히로시마에 폭격을 하죠. 폭격을 하면서
히로시마 인구의 60% 이상이 그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그 나머지 인구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없어지고 나서 바로 떨어뜨리자마자 일본 내다가 이제 항복해라 얘기를 했죠. 했더니 일본에서 웃기지 마라. 너네들 그러면은 이제 미국까지 가겠다. 우리 군인을 무시하나 대일본 제국을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런 뭐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폭탄을 다시 떨어뜨리자. 그래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그 두 번째로 했던 데가 이제 니가타라는 곳이에요. 니가타라는 도시인데 니가타에 갔는데 그때 이제 날씨가 흐려서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뜨리지 못해서 그럼 나가사키로 돌렸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3일 후인 8월 10일 날 제 두 번째 이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죠. 떨어뜨려놨더니 이제 뭐 그냥 다 없어져 버리니까 도시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일본에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항복을 했더니 이제 철수하겠다. 예, 철수해야죠. 뭐 계속 떨어뜨린데 이게 뭐 핵폭탄도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그래서 이제 철수하는데 있어서 그때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또 근데 이제 일본이 여기 조선하고 이제 중국하고 소련하고도 약간 좀 힘 그런 대등 관계가 있었는데 일본이 소련하고 중국을 다치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치는 거예요. 중국을 치는데 중국을 치려면 이제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소련하고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은 거죠.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소련은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 우리도 이제 중국이 좀 약간 짜증나는데 니네가 뭐 중국을 한번 치려면 쳐라. 그래서 이제 소련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중국을 계속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일본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토로 항복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딱 보니까 야 이때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랑 중국이랑 한반도 쪽을 먹고서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을 계속 터뜨리면은 일본이 다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뭐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또 소련이 이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이때다 싶어서 이제 한반도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조선 이제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일본까지 먹으려고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이제 보니까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렸는데 갑자기 소련이 또 움직여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니 왜 그러냐 왜 내려오냐 그래서 그러니까 소련이 일본에다 선전포고를 하죠. 예. 선전포고를 하고 야 내가 너네 치겄다 이미 선전포고를 하고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일본은 뭐 무조건 빨리 후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소련과의 또 전쟁으로 이제 번질지도 모르니까 소련이 한반도를 먹겠다. 이미 북쪽을 다 내려온 상태예요. 북한을 이미 다 먹은 상태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미국이 얼른 내려오지 말라 하고 전쟁 협상을 맺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그러면 아니 북쪽은 이미 내가 먹었으니까 북쪽은 내가 갖는다. 그래서 미국이 그럼 그렇게 하자. 대신에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 그래서 이 남한만 남겨놓고 거기서 8.15 광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복이 됐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제 상황 그러면서 이제 38도 위도 38도 선으로 해서 위도 38도 선에서 협상선이 휴전선이 이제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이 이제 협상이 되죠. 휴전선은 또 전쟁이 나고선 다시 휴전선이고 자 이렇게 해서 38선 협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38도 위도 38도 선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면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 해서 남쪽은 미국과 우호 관계,
북쪽은 소련과 우호 관계가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이제 8.15 그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김구 선생이랑 이제 안에 내부에서 이제 남한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 간에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치전이 또 벌어지죠. 근데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들어왔는데 김구 선생의 그 육군 소위 안두에게 암살을 당해요. 1949년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북쪽에서 보니까 이미 미국은 이제 저기 가 있고 미국은 너무 멀고 하니까 북쪽에서 그 다시 쳐들어오죠. 남한까지 먹어버리자 해서 내려오죠. 그게 바로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그 6.25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치고 내려와서 며칠 만에 그 또 부산 지역 근처까지 다 내려왔죠. 탱크로 그냥 밀고 오면서 그냥 다 밀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이 다시 연합군을 다 이제 16개국의 연합군을 저기 연합군과 같이 이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과 그 다음에 부산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제 합동작전을 벌이죠. 그러면서 다시 그 한반도를 다 찾아요. 저 북쪽 저기 두만강 건너서 거기까지 다 찾아버려요. 찾았는데 다시 그 중국군이 또 내려오죠. 중국하고 소련하고 다시 힘을 합쳤는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인해 전술 그때는 뭐 중국 군인이 그냥 막 죽여도 끝없이 막 그냥 밀어 닥친다 그러죠. 그 인해 전술이라 그러나. 그래서 그 막 죽였는데도 인구가 워낙 많이 그냥 군인들이 막 중국이 다 떼거지로 다 오니까 다시 또 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4.19 후퇴라 그러죠. 다시 이제 연합군들이 다 밀려서 남한까지 다시 다 내려왔다가 다시 그 전쟁을 그만하자 해서 이제 다시 38선으로 다시 협상 휴전선이 그어져요. 그 모양이 지금 이 태극기의 모양입니다. 자, 이 검은색은 이 4대국이에요. 4대국. 4대 그 우리나라 중심이 아닌 4개의 강한 밖에 있는 나라예요. 중국, 소련, 일본, 미국.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대국으로 볼 수 있고 이 4대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북과 남으로 갈라졌어요. 지금 형세가 이래요. 자, 뭐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기라는 게 그 뭐 그전엔 없었지만 이 국기라는 게 상당히 그 상징성 그런 게 굉장히 그 문화라든 게 그 사고, 사상, 그 생각, 연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처음에 중국 오성홍기라는 게 같은 경우에는 오성홍기 같은 경우에 공산당은 지금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은 다 빨간색 공산당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별이 이제 공산당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산당 그 계급이 전부 지배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일장기 같은 경우도 빨간색 그 가운데에 있는 일본 천황으로 해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딱 오로지 천황 하나예요. 가운데 중심 하나라 딱 뭉쳐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뭉치는 게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대장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 굉장히 그 협동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더라죠. 일본 한국 사람은 1대 독대로 싸우면은 한국 사람이 이기는데 그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은 거기가 잘 뭉쳐서 한국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보다 덩치도 작고 뭐 여러 가지로 작은데 그만큼 또 힘을 합치는 그게 굉장히 협동정신이 강하다고 하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태극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슬프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그러고 나서 하늘합방 독립이 되고 나서 또 6.25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 한반도가 계속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일본, 그 다음에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뭐 6.25랑 이제 뭐 다 통해서 거의 뭐 폐허가 되죠.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강산이 그냥 뭐 신음하는 상태죠. 거의 신음하는 거죠. 뭐 새말뚝부터 시작해서 뭐 한반도의 그 영과 혼이라는 게 거의 뭐 없어질 대로 거의 뭐 흐려질 대로 거의 뭐 신음할 지경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1950년대 60년대 시절에 그 이제 새일꾼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엄청나게 모두가 다 합쳐서 나라를 세우자, 뭐 나라를 살리자 이제 그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 그래서 엄청나게 그 미군의 그 껌이라든가 막 초콜릿 막 트럭 따라다니면서 막 먹을 것도 하나도 없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건국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에 이제 그 엄청나게 뭐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고 엄마들은 뭐 전부 운동화와 그 신발 뭐 가방 이런 그 모직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죠. 그다음에 바느질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하고 해외로도 막 간호사라든가 이제 그 인력들을 다 파견하죠. 남자들은 중동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여자들은 독일이라든가 유럽에 가서 간호 활동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뭐 활동을 하고 독일도 한창 그 2차 대전 있었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독일이나 유럽에 많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 가사일을 돕고 하면서 그 외화를 한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한국을 엄청나게 그 한국 그 국민소득이 몇 달러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단위가. 지금 뭐 한국이 지금 세계 그 10위권 정도 되는 소득입니다. 2만 불? 2만 불 정도 되죠. 평균 그 국민 소득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현재에서 지금 상태가 아직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그 어느 정도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오면은 그 첨단 시대라고 하죠. 거의 뭐 어디서도 터지는 인터넷,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그 첨단 그 금속 여러 가지 그 빌딩, 굉장히 높은 빌딩과 여러 가지 그 첨단 문화, 뭐 인터폰 여러 가지 뭐 그 소음도 그 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뭐 유리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그 모든 문화들이 거의 그 첨단 문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는 문화. 미국인도 그렇고 뭐 일본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죽는다는 소리 하거든요. 아,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아버지 세대가 이제 교육을 못 받았죠. 그냥 오로지 일터에서 계속 일만 하고 하니까 그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이제 교육을 무조건 해서 이제 대학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죠. 우리 세대 그뭐 70년대, 80년대생 이후로는 거의 대학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학이 너무 많아서 그 대학이 너무 많고 대학이 없어지는 추세죠. 학생이 없어서. 그 지금 뭐 대학교를 가고자 하면 누구도 갈 수 있습니다. 뭐 평생 대학교도 있고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교육적으로도 이제 팽창이 된 상태예요. 교육적으로는. 어, 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왜 헬조선이라고 하냐면, 이제 근로 시간은 아직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제 주 5일제로 바뀌었죠. 이제 바뀌어서 조금 더 이제 그 기존보다는 조금 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데, 너무 그, 한강의 기적처럼, 사실 1950년에 광복되자마자 50년 만에, 50년 만에 세계 126개 국가 중에서 거의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수준이었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던 수준, 국가였어요. 연합군의 16개국의 연합군에는 아프리카 국가도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군인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1950년 한국 사람들은 미군 막 트럭에 막 달라붙어서, 지금의 초코파이 막 얻어먹듯이 그렇게 하고선 그때 그렇게 못 먹고 살았어요. 뭐, 시장에 가면은 국밥 한 그릇, 그냥 이것저것 막 넣어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면은 뭐 저기 했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국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밥 말아서 그냥 국물 딱 해가지고 한 그릇 먹는 거. 그래서 국밥이라는 게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126개 국가 중에서 꼴등인 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국가에서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에 이제 진입하죠. 경제 국가 50년 만에 그렇게 이제 된 사례가 사실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50년 만에 굉장히 많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50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36년 동안 일본한테 엄청나게 짓밟힌 그런 이제 한이라든가 그 엄청나게 그게 쌓여 있겠죠. 한이라든 게 그런 것들 이제 폭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년 만에 그렇게 발전을 하고 이제 한강의 기적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물질적이거나 양적인 것 위주로 너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때 일제시대 때 36년간에 우리나라에 혼이 하나도 없어져 메말라져 간 거를 아직 우리는 못 찾고 있어요. 이제 물론 조선시대에도 이미 뭐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동양 철학, 역학,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학문들을 다 없애버리려 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전부 동양의 신들은 다 없애려 했어요. 한국의 조선의 신들은 조선 신명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 했어요.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이 단군 무슨 뭐 그런 역사 뭐 그런 거를 아예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려 했어요. 다 미신화 시켰어요. 미신화. 그러니까 역학이나 그런 거는 다 미신이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 믿고 그런 건 다 가짜고 귀신들이다. 귀신이다. 이제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을 계속 주입하고 일본신 이제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다 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직 문화 사고가 아직 일본의 36년간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역학이라든가 이 점집 뭐 그런 미신화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워낙 먹고 사는 이제 양적인 세상을 때문에 워낙 바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아직 되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70년대, 80년대생 분들이 계속 이제 먹고 살만 하고 하니까 우리의 인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얼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이고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거를 철학적인 것들이 그때 많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으면 우선 어떻게 효율적인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효율적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떤 삶이 가장 참되고 이상적인 삶인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의 급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그만큼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아직 동양의 이제 그런 것을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백제의 그런 이제 천문과 역술 그 다음에 그런 뛰어난 그런 것은 아직 못 찾고 있죠. 지금 이제 많이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재 태극기 이 형상,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형상이다. 우리나라의 계속 이런 형상이다. 근데 이제 이 태극기를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역적인 것, 주역의 이치라든가 주역적인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좀 잠시 보자면, 자, 우선 이 태극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잠시 할게요.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이 태극기는 이제 주역이라는 게 요거예요. 이제 주역이 이제, 자, 음과 양이 이제 세상에 음과 양으로 나누죠. 음과 양으로 나누면, 음과 양이, 빛과 어둠이 나뉘어요. 우주가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뉘죠. 그러면서 이제 빛과 어둠이, 빛은 빛대로 커지고, 음은 음대로 커지고, 이제 팽창이 되죠, 우주가. 계속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되면서 이제 뭔가 행성이라든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성 안에서도 또 뭔가들이 생물체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지구라는 것이 생겼죠? 이 지구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 형상들이 이제 형상들을 보고 그거를 학문으로 만든 게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게 8가지의 궤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주역은 문항이죠. 문항에 태초에 이제 복희 8개랑 그 다음에 문항 8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이제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 중국의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중국의 성인이죠. 성인인데 성인이 이제 거북이 등에 거북이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거북이 등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선 깨달아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제 풀이해 놓은 게 그게 이제 주역 8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초가 됐어요. 주역 8개 시초. 자, 그래서 그 주역 8개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설명하자면 이 궤 8가지의 그림이에요. 검은색 막대기 그림이죠. 그래서 이 검은색 막대기 그림이 건태리진 이제 성감강건 해서 이제 하늘, 땅, 뭐 물, 불, 바람, 산, 그다음에 연못, 그다음에 이렇게 번개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보고선 그 형상과 그 기운과 그런 이제 기운들을 표현하고 읽어서 그런 기운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이라는 게 굉장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소오주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일부거든요. 죽으면은 한줌 흙으로 돼서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 부모가 식사를 하고 식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논과 밭에 있는 식물들 태양과
태양을 쐬고 빗물을 먹고 땅에 그 양분을 먹은 식물들을 먹고 이 부모님이 그 음양 합덕이 돼서 그 아기가 만들어지고 내 세포와 그 다음에 육체가 자라게 되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다시 죽으면은 다시 땅에 묻히거나 이제 화장이 되거나 해서 바람과 흙으로 없어지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의 한 일부예요. 일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이 우주 말고 소우주라고 하죠. 작은 또 하나의 우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우주를 다루는 우주의 그 형상과 이 현상, 지금 제 창밖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을 잘 보고 살펴서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얘기해 놓은 것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몸도 그 다 주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듯이 주역 안에 있습니다. 고기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곡식을 많이 먹느냐, 아니면 어느 바다에서 사느냐, 바다 근처에 사느냐, 아니면 어떤 고기를 많이 먹느냐, 짐승을 많이 잡아먹느냐,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사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체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살던 사람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런 기운을 다 가진 자식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이치인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이. 자, 그래서 이제 1관천, 2태택, 3리화, 4진례, 5선풍, 6감수, 7간, 3팔군지에서 8가지 기운이 있고요. 8가지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를 보면은 이제 북쪽과 남쪽에 이 태극으로 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건 사실 태극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태극 태극의 그림, 아까 지금 봤듯이 음양이 교차되는, 이거는 음양이 교차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이 점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음과 양이 교차되고, 음이 꽉 차면 양이 시작되고, 양이 꽉 차면 음이 시작되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그림으로 표현을 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현재 우리 태극기의 이 그림은 음양이 교차되는 부분이 없어요. 위아래로 딱 색깔이 구분돼서 나눠져 있고 S자로 나눠져 있어요. 음양이 교차되지도 않고 이것을 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도 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색상으로 봤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음과 양으로 대표되는 색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파란색이 약간 자, 이제 주역적으로 이제 색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주역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이 왼쪽 위에 있는 개는 건이라는 개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곤이죠. 그래서 이제 다 갈라진 거죠. 다 갈라졌다는 건 다 쪼개졌다는 건 음을 나타내요. 건은 양이죠. 양이 쭉쭉쭉쭉쭉쭉 된 색이에요. 그래서 하늘 같은 이제 하늘처럼 쭉쭉쭉 크고 넓다는 얘기고, 곤은 굉장히 음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건은 아버지고 곤은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은 물이고, 그 다음에 이는 불이에요. 그래서 건곤 감리,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산도 있고 연못도 있고 바람도 있고 번개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는 다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좀 약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늘 같은 사람이 있고 땅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 같은 사람이 있고 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미없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펼쳐지는 괴라는 게 어떻게 펼쳐져 있다는 얘기인데, 펼쳐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 검은색이라는 건 좀 굉장히 그 어둡죠.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어둡게 펼쳐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밝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두운 것 같죠. 펼쳐질 때 약간 뭘 하려고 하면은 약간 좀 가려워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가운데 중심은 밝아요. 그나마 그래도 중심이 더 밝죠. 중심이 밝은데 이제 위쪽에가 좀 더 밝죠. 빨간 이제 선명한 붉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에 보면 북한인데 지금 현재 북한은 굉장히 그 미국이라든가 외국의 그런 걸 문물을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미제하면은 양코놈들이라고 해서 완전 저기 하고 하여튼 많이 그 조선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현재. 물론 이제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문물이 발달되지 않고, 뭐 그런 점도 있지만, 굉장히 음, 근데 이제 못 먹고 살죠. 못 먹고 살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고. 자, 이게 색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음, 하여튼 그래서 색상에 의해서 그 기운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주역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하늘이고 연못은 소녀, 그 다음에 불은 중녀, 그 다음에 이제 번개는 장남, 바람은 장녀, 물은 중남, 산은 소남, 땅은 어머니 이렇게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것에 따른 성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성질과 그 이치, 그 상징성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극기가 보면 이제 빨간색은 그 여자거든요, 여자. 한 집안의 그 둘째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딸. 딸이 지금 가장 그 중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주역에서 보면은 장남이거든요. 한 집안의 장남. 장남이 지금 그 차녀 아래에, 둘째 딸 아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집안의 그 장남들이 힘을 못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둘째 여자분의 아래에 있어서. 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복상사 같은 느낌이 살짝 나요. 여자 그 남자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그 남자들이 힘을 못 쓰고 그 여자가 더 그 힘을 쓰는 것 같죠? 모양이. 그리고 원래 그 건과 곤이 이제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보면 이제 건이 왼쪽 위에 있죠. 하늘 아버지가 왼쪽 위에 있고 곤 어머니가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운데 중심을 놔두고 탁자를 놔두고 멀리서 떨어져서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로 붙어 있다든가 옆에 붙은 게 아니라 위에 같이 위에 있다든가 아니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의 부모님이 아니라 중심은 그 둘째 딸과 장남이고 둘째 딸과 장남이 집안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밖에 있어요. 밖에서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어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지금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형상들을 이런 이제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역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때 이제 잘못 표기를 해서 그런 이제 상징성이라 표기가 될 수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이혼이 없어요. 이혼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그 개방적이면서도 굉장히 스스로에게 그런 거를 다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혼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맞으면 이혼하고 그런 것들이 이 상징성이라든 게 그런 게 계속 알게 모르게 문화에 배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명적으로 보면은 장명에도 다 그 상이 있어요, 상. 그래서 이제 뭐 한자가 이제 반으로 다 쪼개져 있다든가 할 경우에 이혼을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 뭐 관상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뭐 관상에 뭐 어떻게 돼 있으면 이제 뭐 이혼한다거나 이혼 그런 게 굉장히 많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코가 두툼하면 이제 그 냄새를 잘 흡입하기 때문에 돈복이 많다거나, 아니 뭐 입술이 두툼하면 이제 뭐 약간 뭐 그 먹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후덥하기 때문에 약간 그 약간 성적인 매력이 있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형상이라든가 그 상이라든가 그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 어떤 우주의 기운을 받고 우주와 호흡을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극기의 상도 그런 나라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운.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이 태극기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하고 이는 그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인데, 감은 이제 차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차녀예요. 그러니까 이 차녀가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그 이 불이라는 게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태극기가 그 차녀들의 나라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이제 장남이 빠졌어요. 장남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하얀색 바탕은 제가 이제 뭐 굳이 넣고자 하면 이제 하얀색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소녀 같은 이제 느낌이라고 이제, 자 여기 주역을 보면 이제 하얀색이 보면 이제 하얀색은 금이죠. 금이면 이제 소녀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녀란 이제 아버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그 막내 아들은 안 들어갔죠. 막내 아들과 장남이 안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두 가지가 빠졌고, 굳이 넣고자 한다면 장남은 여기 아래 들어가 있죠. 건강감리와 손진간태인데, 손진간태 중에 그나마게도 진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대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진으로 아무래도 이제 파란색은 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흰색, 그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으로 본다면 장녀가 빠졌고 차녀가 두 번씩이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차녀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차녀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차녀들이 굉장히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자기가 집안의 모든 중심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또 이중성을 가져요. 이제 괴를 가지고 있죠. 검은색 괴도 가지고 있고 빨간색 그 원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기가 대장도 했다가 약간 살짝 빠지는 것처럼 했다가 약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 성질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차녀들이 잘 산다고 할 수 있다, 또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행복한 건 아니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괴롭죠. 차녀들도 괴로울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그 순서라든가 남자가 약간 위에 있어야 내가 남자의 복을 받을 텐데, 내가 남자를 누르고 있으니 이거 남자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중에 결국은 외로워지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태극기를 계속 쓴다면 우리나라에 그 심각한 피해가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실 얘기들이, 사실 저도 살짝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이 태극기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이 태극기 마크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 뭐 국민학교,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이제 현재 지금 초등학교인데 다닐 때 언제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술인
역학 공부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역학 공부를 좀 약간 깊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이제 저는 이제 역학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가끔씩 몇 번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이제 태극기를 다시 만들거나 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내용들을 보고 제가 더 주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다 이 분석해서 만든 것이 이 팔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기라는 게 이제 그 주역 8개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의 문제점, 지금 이 태극기의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서 만든 국기가 이 팔정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팔정기를 보면은 자, 가운데가 우선 그 남북 분단되는 걸 우선 합쳤어요. 하나로. 자, 하나를 합쳤더니 이제 음과 양을 태극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그 어떤 분이 그 계속 그 할아버지신데 이제 할아버지인데 그 가운데가 갈라졌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통일을 해야 된다. 얼마나 그 이산 가족이 이제 북한에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 맺혀져 있는 듯한 이 글귀를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그러면 합치면은 이게 태극기인데 합치면 태극기가 아닌데 이 태극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그냥 새롭게 아예 국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동양 철학의 나라의 상징인데 이 주역 8개라든가 이런 거를 태극이라는 그 이치를 국교에다 잘 입력을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강한 정신도 강하고 굉장히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원이 또 이 그림이라든가 이 형상이 그런 현상을 우리나라의 현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운데가 만약에 이 8개를 넣고선 주역 8개를 다 넣는다면 태극기라는 이 그 형식을 빌려도 되겠다. 우선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집어넣는다면 이 비슷하게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가 우선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로 가운데가 이제 일본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강하잖아요. 그 뭉쳐있는 힘이, 뭉치는 힘이. 그래서 그 그분 그분의 이제 그 블로그 그 글에는 이 가운데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이제 색깔이 달랐어요. 이제 색깔이 달랐는데 그 한극의 개념 이제 그 태극의 개념을 그분 나름대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제 한참 동안 보면서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색상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르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작게 지금 제가 이제 풀이를 하자면 태극의 개념을 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태극의 개념 그분도 이제 집어넣는데 이 태극이라는 게 이 원에다 이제 넣었어요. 원에다 넣는데 태극이라는 게 사실 그 아까 태극 마크를 보면 검정색과 검정색의 음과 하얀색의 빛인 양이 이제 합쳐져요. 그래서 이제 양이 합쳐지는데 저는 이제 이 태극이라는 게 음과 양이 크게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태극이라는 게 뜻이 태극을 이제 연구를 하신 분 보면 알 텐데 이 무국에서 태극이라는 거 음과 양이 극도로 팽창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이 극도로 팽창되어 있다는 거는 음은 음대로 굉장히 커지고 양은 양대로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굉장히 커질 대로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음량이 이제 뭐 환극이 되고 이제 하는데 자, 이 태극을 음과 양을 이제 음과 양을 하나로 봤어요. 저는 이제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해서 흰색과 검은색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회색입니다. 자, 그래서 음양이
어떻게 되는 상태, 음양이 이제 하나로 되는 상태로 해서 음은 어머니라고 볼 수 있고 양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로 돼서 회색으로 돼 있어요. 회색은 그 두 개이면서도 하나로 돼요. 그래서 부모님 그 건과 곤을 나타내요. 건이 하늘은 아버지는 양의 양을 상징하고 곤은 음의 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음의 음이고 아버지는 양의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양과 음의 음을 합쳐놓은 거. 부모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집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중심, 부모가 중심이고 부부가 하나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과 양, 흰색과 검은정색이 합친, 그래서 가운데 원형을 그려요. 그래서 동그라미의 강한, 어떻게 보면 든든한 원이죠. 회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든든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사주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이 조금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이, 도생해서 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곤을 이렇게 합쳤다고 하고 이제 감하고 리. 이 건곤감리는 건곤감리 그 순진간태, 진손간태인데 팔계에서 건곤감리는 사실 어떻게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이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건강관리 순진간태인데 사실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이제 진손간태는 거의 그 기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펼쳐져 있는 형상에 가까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건과 곤과 감과 리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그 기운 덩어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누면 이제 곤, 감, 리는 이제 기운 덩어리고, 순진간태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약간 그 표현되는, 좀 약간 실질적인 것이다. 이게 약간 그 기운적인 것이면, 그 다음에 순진간태는 약간 형상적인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이제 구분을 하고, 건곤감리를 이제 색상으로 넣었어요. 이 원에 이제 건곤이 들어가고, 감리는 그 색상으로 가물은 물색으로, 그래서 이제 물색으로 해서 이제 바탕색이죠. 이제 물색이라고 하니까 물색은 이제 하늘을 비추기 때문에 검정색도 될 수 있고, 파란색도 될 수 있고, 하늘색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물색이라고 정확하게 그 색상표를 이제 찾다 보니까 물이라는 게 이제 아쿠아 블루라고 표현되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아쿠아 블루라는 게 약간 하늘색 비슷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비추는, 물은 하늘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늘색 비슷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괴는 리입니다, 리. 그래서 이제 그 불이기 때문에 불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펼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성간태는 이 괴로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8가지 8개가 다 들어갑니다. 8개가 다 들어가고, 이 태극이라는 개념도 이 8개에다가 이제 그 태극의 음양의 개념도 펼쳐지고, 들어가 있고, 지금 이 가운데 원에 음양이 들어가 있고, 음양이 이제 그 태극이 이제 황극으로, 이제 색상으로 보는 이제 금수죠. 이제 흰색이 이제 금의 색상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물의 색상이고, 파란색은 나무의 색상이고, 붉은색은 불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궤로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스타일이에요. 중심은 가운데 크고 둥글하면서 궤로서 계속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극과 황극식으로 우주가 점점점 기운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중심부터.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건강 행복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장명학적으로 이거 대한민국과 대한인국을 이제 했는데, 이 대한민국과 대한인국에 대한 차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학적인 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우리나라의 국기, 이 태극기와 이 제가 만든 팔정기에 대해서 좀 설명과 이제 이것을 많이,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지금 제 방에 액자에다가 해가지고, 액자에다 제가 이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액자를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방에다 해놨는데, 태극기처럼.
자, 이 그림을 이제, 이 그림은 그 이치가 굉장히 잘 돌게끔 이제 돼 있는 그림이라서, 그, 자기가 이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이치와 우주의 그 형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집안이라든가, 그, 가장이 힘을 못 쓰는 집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식 형제들이 어른 행세하려는 집안, 그 다음에 형제들이 뭔가 좀 안 맞고, 기력이 뭔지 모르게 계속 소모되는 듯한 집안, 이런 집안에 이런 이제, 이 그림을, 이 팔정기의 그림을 그 항상 두고선 걸어 놓으면은 이 집안에 바르게 기운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바르게 흐르다 보면 사람이 바른 기운을 이렇게 계속 가지려고 하고 바른 기운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바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다치지 않고 복을 받게 됩니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론상 그 이치예요. 우리 역학이라는 이치예요. 역학.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주변 사람들의 그 전파를 시키면 자기 자신도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도 보면 이 서울에도 이제 S를 제가 빼서 어울이라고 했어요. 이 세종시에 어울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 S 모양을 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장명학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장명학적인 것이랑 이제 풍수학적인 것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